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르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러 편에 걸쳐서 음료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료수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로 칼로리 콜라는 괜찮지 않은가요? 그죠? 말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콜라 시원해요. 그러면은 제로 칼로리 콜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방금 뜻하지 않은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어쨌든 다시 이 제로 칼로리 콜라를 먹어볼게요. 무서워요. 네, 먹어볼게요. 똑같이 맛있어요. 그런데 약간 싱겁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콜라의 맛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맛인데 얘는 27g의 당이 들어있고 얘는 하나도 없어서 얘는 110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칼로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마신다면 당연히 콜라보다는 제로 칼로리 콜라를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먹더라도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칼로리가 없는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것으로 단맛을 내요. 그런데 이런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나 GLP-1이나 GIP 같은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똑같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제가 방금 음료수를 마셨는데 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뭔가를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본 재밌는 논문인데 원래 이 콜라를 탄산음료를 마시던 사람들에서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아예 음료수를 못 마시게 했고 한 그룹은 탄산 대신 이 제로 칼로리 콜라를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게도 아무것도 못 마시고 물만 마시게 한 그룹은 오히려 살이 쪘어요. 그리고 제로 칼로리 콜라를 마신 그룹은 살이 안 찐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이 제로 칼로리 콜라를 아예 못 마시게 하면은 뭔가 다른 걸로 보상 기전이 나타난다는 거죠. 뭔가 다른 걸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집단을 구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논문을 우리나라 같은 데서 시행했으면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탄산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물만 마시게 하면 아마 더 살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이거는 이 단맛에 길들여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가 있는 설탕이든 칼로리가 없는 이 어떤 물질이든 모두 다 결국은 우리 식욕 중추에서 단맛을 크레이빙하는, 단맛을 너무너무 갈구하는 그런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자극하면 다음에는 더 단 게 먹고 싶고 단 걸 안 먹으면 막 단 게 그립고 더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콜라를 안 먹어도 콜라가 먹고 싶지 않고 단 걸 안 먹어도 단 것이 먹고 싶지 않고 단 게 눈앞에 있어도 맛있어 보이지 않고 단 걸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는 궁극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다거나 그리고 혈당 조절을 하시고 싶다면 음료수는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음료수를 꼭 마셔야 되겠다면 그때는 그냥 칼로리가 있는 콜라보다는 칼로리가 없는 콜라 이런 것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안 먹는 게 먹는 것보다는 더 좋겠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로 칼로리 음료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음료수를 꼭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칼로리가 든 음료수보다는 칼로리가 없는 제로 칼로리 음료수가 좋겠지만요. 아무래도 모든 음료수는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